제가 TV 여러 번 나갔는데 보시면 되실 테고 아침마다 나갔고, 근데 오늘은 좀 오프라인에서 하니까 너무 피부에 와닿는 감동이 있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으로부터 강의를 제안받고 사실 고민을 몇 가지 했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감동 어린 강의를 할까 했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시대에 좀 화두가 되는 디지털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내용으로 약 1시간 동안 준비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순서는 우리 급변하는 그 산업화 사이, 지식정보 사이에서 사실 우리는 전통사회, 산업사회, 디지털 전환 시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오늘 뭔가 느끼고 가면 그게 오늘 저 강의의 성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이길, 실패의 이기는 어떻게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학력은 이미 다 사회자 소개했는데요. 제가 이걸 강조한 것은 저는 어쨌든 국공무원부터 시작해서 7급 공무원, 어쨌든 장관급 총장까지 마주쳤다는 점에서 세상 구석구석을 다 보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는데 저의 삶은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 44년을 했는데요. 어쨌든 말단부터 장관까지 온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저밖에 없다고 하니까 오늘 내용이 뭔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상도 엄청 안 받았는데요. 제 39살 때 받았던 이 상이, 이게 이제 한장면 몇 돈인가요? 이게 순금덩어리 대통령이 주는 상인데, 제가 그때부터 인생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늦게 시작을 한 거죠. 39살부터 상을 받아서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주는 상은 나이를 못했지만 A4 용지 한 2장 정도 쓸 정도 양이 되는데 100개구나 써봤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느꼈던 것들, 또 우리가 다 공통하면서 자녀들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저희 집에는 재산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둑들은 이것만 가져갈 것 같아서 순금덩어리니까요. 이것만 잘 감춰놓고 나머지는 가져갈 게 없습니다. 도둑으로 하다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라슬이라는 사람은 우리 철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우리 인생을 4단계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1기는 공부할 때의 시기, 두 번째 인생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직장 생활, 또 세 번째 인생은 퇴직 후 이제 건강한 생활, 마지막은 이제 돌아가실 때 생활. 이렇게 100년을 구분해 놨는데, 중요한 것은 제 3기 인생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제 1기 인생 때 공부했던 것만 가지고 3기 인생을 그냥 적당히 살아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 책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영국 사람이 쓴 책이지만 우리하고 직접 와닿는 게 많아서 이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3기 인생이 크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2기 끝이거나 아마 3기 인생일 겁니다. 저도 작년부터 이제 3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생각을 공유하는데 여러 가지 같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인류가 태어난 사람이 공식 발표가 유엔에서 발표한 자리가 1082억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1083억 중에 이건 지난해 발표 자리니까
어쨌든 1082억 명 중에 누구도 나이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또 중요한 건 뭐냐? 1082억 명 중에 자연사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병이 들거나 다른 이유로 죽었지, 끝에 그냥 자연 병이 없이 그냥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유 없이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겠죠? 또 평균 수명이 청동시대는 18살이었다가요 40세, 80세 증가되는데, 40세에서 80세까지 증가되는데 100년 만에 증가됐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급격히 평균 수명이 증가되고 있다. 현재 2022년 말에 보고된 바에 하면 83세로서 남자는 81, 여자는 86. 한국 사람 86은요, 일본의 87하고 3달 차이가 안 납니다. 최장수국가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여자들은 3개월, 남자들은 3년. 남자만 단성하면 일본을 추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인생이 이제 중요하게 더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대 수명이라는 뭐냐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 기대하는 겁니다. 학자에 따라서 142년까지 보기도 하고, 기대 수명이고, 건강 수명은 뭐냐면 아파서 이렇게 죽을 병이 들기 전까지를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고생한 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없는 세대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전기 없는 세대에 태어난 사람도 많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전기를 넘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그야말로 급격한 변화가 오다 보니까 한국인은 기대 수명은 세계 탑 수준으로 가는데 불구하고 일본이나 미국, 스페인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 건강 수명은 매우 낮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 사회적으로 다루고 있죠.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평균 83세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균 길어지면은 직장인들의 수명은 길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직장인의 평균 수명은 50살로 자꾸 이기 인생이 자꾸 짧아지고 있고, 왜 짧아지느냐? 디지털 대전환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이기 인생은 짧아지고 3기 인생은 길어지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1기 인생을 할 때 공부했던 것만 가지고 3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불행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성인학생 참여율이 2010년에 30%인데 20년에 40%. 평생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 제3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동로평생교원에 오신 약 30분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고, 또 저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3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의 그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 수명이 증가되는데 출산율에 대한 고민은 다 알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걸 넘어서 이제 2기로 와 있죠. 자, 우리나라의 그 인구가 가장 많을 때가 1958년 110만이었습니다. 112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2027년에 27만이었는데요. 지난해는 20만을 간 넘었어요. 근데 금년 이 추세로 간다면 20만이 안 넘는답니다. 자, 20만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앞으로 100년 가면 2천만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 피부에 와닿죠. 그럼 지금 5천만인데 100년 뒤에 2천만으로 줄어든다. 소비 인구도 줄어들고 학교 교육도 문제고 우리 세상이 엉망되는 거죠. 그 세계는 1억이 돼야 그 나라가 소비 패턴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5천만이 줄어서 2천만으로 온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더 큰 문제는 65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일 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7%는 고령화 사회, 20%는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만 해도 65세 인구의 20%는 초고령 사회가 2030년이라고 했는데, 최근 발표된 자료는 2025년 내후년이 여기가 된답니다. 이건 행복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심각한 위기죠. 고령화는 늘고 출산율은 줄고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냐,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정치권도 다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말은 열심히 하는데 액션 플랜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심각한 문제죠. 다른 것들은 다 설명. 인구 감소가 이렇게 감소되는데 출산율이 0.5이라는 증명, 지난해는 0.78였는데 0.5까지 낮아진다는 것이 학자들이 보는 패턴입니다. 자, 출산율이 2.0이 돼야 이 사이가 유지되는데 지난해 0.78까지 위기였는데 인구라는 것은 갑자기 다운되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패턴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가 국가가 인위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게 있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조정될 수 없는 게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인구와 같은 문제는 인위적으로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갑자기 막 결혼하러 간다고 결혼하고 막 돈 벌으라고 돈 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회 패턴 흐름이 있는데 어쨌든 1.5에서 지난해 0.78로 해서 0.52까지 내려간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이 내려가는 패턴을 반전시켜야 되는데 반전시키는 카드가 없죠. 그래서 지자체별로 애를 낳으면 뭐 1억 원 중에 막 지원책을 막 내놓는데 그게 아직 효과를 못 발휘하고 있죠. 0.52까지 내려가면 회복 탄력성, 회복이 안 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마 여기 관심 있게 읽어본 사람도 있을 테고 막 그냥 뭐 남대기처럼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남대기가 아닌 우리 피부에 와닿는 얘기인데 향후 5년이 과제될 때 있습니다. 제 고향이 충남 논산인데 몇 달 전에 그 시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향 시장이니까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유 총장의 고향에 그 면에 지난해 출산율이 한 사람 출산했다요. 면당 한 명씩. 논산시가 열 몇 개 면이 있는데 7명 낳은 사람이 최고 많고 한 명 하나도 없는 면이 2개 면이 있네요. 제 얘기가 와닿죠. 그럼 뭐예요? 면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또 경제권도 있는데 한 명도 없다. 이건 남 얘기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인구가 고령화, 저출산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피부로에 와닿는 얘기라는 걸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비슬라바 심보르스카라고 하는 사람 인터넷 주소 치면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회주가의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안 알려졌는데 워낙 유명한 작가가 쓴 시인데 오늘의 강의의 분위기 듣고 위해서 오늘 여기에 시인이 한 분 와 있는데 제 학교 동문들에서 제가 한번 읽는 것보다는 시인이 와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즉흥 좀 부탁하겠습니다. 삶에 두 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영습 없이 태어나 실습 없이 죽는다. 어떤 하루도 되풀이되지 않고 서로 닮은 두 밤도 없다. 같은 두 번의 입맞춤도 없고 하나 같은 두 눈맞춤도 없다. 제가 오늘 이 시를 왜 했냐면요. 오늘이 그 눈맞춤, 오늘 지나면 영원히 오고
또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없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직 인생은 마무리 안 했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조금 이거갈 얘기를. 호주의 작가 브리니 웨어라는 사람은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인생이 마지막 가면 문학으로 사람들이 다 가더라고요. 자연과학 한 사람도 철학을, 모든 사람들이 동점의 인문학으로 가더라고요. 이 의사가 특히 이제 마지막 인생에 끝나는 사람들 600명을 돌아가실 때 후회하는 걸 뭔가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하고 서양이니까 조금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이분이 이 책을 썼는데 우리 인터넷 들어가면 나옵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분이 마지막 생활하면서 후회하는 내용들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책의 이름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 책이 우리 베스트셀러를 좀 교부에 팔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는 잠시 빌려왔습니다. 이분이 쓴 5가지가 물론 우리 저 인터넷에서는 해석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뭐 해석으로 따라서 근데 저렇게 남의 평판에 신경을 쓰고 살다 보니 내 행동이 이렇게 된다 못했다. 남 신경 쓰고 많이 살았다 이거죠. 이걸 후회한다. 두 번째, 일만 하며 인생을 허비한 것.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은 사실 일밖에 몰랐어요. 저희 아버님도 67세 돌아가셨는데 일밖에 몰라요. 자식 공부만 가르치다가. 또 우리 그 위에 조상은 더 했겠죠. 지금 우리 이제 젊은 세대는 또 다르죠. 아마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일만 하면서 인생했을 겁니다. 세 번째,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감정을 없는 거. 좋아하면서도 말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집에 가서 또 옛날 친구 이런 말 못했으면 오늘에도 더 늦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 마지막으로 행복을 위해 살고 보지 못하는 것. 저도 이 책을 읽고 많이 고민 많이 했어요. 저는 물론 교수까지 하면서 논문만 썼어요. 자연과학 대학원. 그래서 140여 편의 논문, 책 17권, 특허 21개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자랑스럽게 그거에서 몰입을 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이 책을 읽고 저도 여기에 반쯤 들어가고 이런 데도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반성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때 꼭 제 식구 손을 꼭 잡고 잡니다. 왜? 다 못한 우리 식구도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닌 말 하면 우리 식구가 할 겁니까? 왜 아닌 말 하냐? 제가 작년에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 책을 읽고 저도 많이 반성해서 친구들 만나면 무조건 막걸리값 무조건 내고 또 만나면 사랑한다는 말도 열심히 하고 이게 성함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5가지 잘 한번 해당되지 없는가 한번 반면교사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자, 이제 서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앨런 레어 교수가 쓴 하마드 교수 책에 보면 생각이 바뀌면 나이도 바뀐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나이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숫자에 불과하다는데 이 책에는 생각의 깊이에 따라 나이가 달라진다. 100세를 살아도 50세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0세인 사람도 100세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 당신의 마음의 시계는 몇 시냐? 그러니까 100살까지 했는데 저는 쭉 따져보니까 본 나이보다 한 10년은 좀 젊더라고요. 젊은 학생들하고 이제 사니까 여기서 내 나이보다는 10년은 적지 않을까. 내가 이제 지표를 정확한 이 나이를 알려면 이 책을 읽어봐야 되겠죠? 이 책도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책에 읽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고전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라. 어른들을 많이
배워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옛날은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스승을 통해 배운다 했는데 요즘 우리 자녀들은 스승도 부모도 어른한테 배울 게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으로 길을 물어야 돼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디 가려면 저도 어디 갈 때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물을 때가 많아요. 인터넷 검색.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른한테 길을 물었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길을 묻다. 이게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 책을 읽으면 반면 교재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의 이런 질서가 무너지면서 학교도 문제가 되고 좀 사회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신문에 학폭 이게 가정의 문제가 확대된 겁니다. 학교로. 이게 학교 문제로 다시 돌리고 있는데 또 선생 탓만도 아니고 물론 선생의 역할도 있겠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길을 물는 과거에는 어른에게 고전에게 길을 물었는데 세상을 바뀌어서 청년에 묻다 보니까 어른도 없고 스승도 없고 이제 어떻게 돼야 우리가 대접받으려면 어른이 공부 안 하고 그냥 과거처럼 나이로 그냥 권력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실수 없어도 배우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당신의 마음의 시계는 몇입니까? 내용이 이렇게 평생 교육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으면 그냥 나이는 50인데 실제는 100세로 살아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기 인생을 3기로 살아가면 이렇게 빨리 졸업한다는 거고 3기 인생을 열심히 살려면 평생 학습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나이는 굉장히 급격히 오간다는 얘기가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고 시중에 다 번역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계 3대 장수국가가 이탈리아, 남미, 일본 세 지역입니다. 이 세 지역은 학계에서 인정하는 3대 장수국가입니다. 이 장수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ABCD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어느 작가가 이렇게 오래 사는 장수 마을의 특징은 ABCD 5가지더라. 첫째,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분쟁하지 않더라. 싸움하지 않더라. 서로 알고 나다움을 보여주더라. 관계 유지, 서로 선택된 것을 인정해주고 그렇더라고요. 다양한 두아로 이렇게 살더라. 엠파티, 공감만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관용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사는 지역이 장수 마을이었고 이런 마을의 특징이 세계 3대 장수국가 장수 지역으로 발표가 된 5가지 특징입니다. 우리 교재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오늘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이후로 이런 높은 단어는 인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50을 나이에 시점으로 삼았더라고요. 우리 공자는 50이 돼야 하늘의 뜻을 아름다운 7,000명을 얘기했는데 소년들은 50이 되어서 49년을 헛살았다고 반성했다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과거에는 직장에도 후배가 오면 경험으로 또 나 따라서 해. 또 나이가 많으면 선배 따라서 이렇게 하면 돼. 했지만 요즘은 공무원사에 딱 들으면요. 선배가 가르쳐주려고 했다가는 그날부터 선배를 제가 못 봤습니다. 이미 다 알고 들어요. 그래서 선배가 후배한테 가르쳐줄 하나도 없어요. 잘못하면 길을 누려야 돼요. 어떻게 검색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속된 표현으로 왕따 되는 겁니다. 그럼 왕따 안 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그걸 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런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4단어로 표시를 합니다.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래서 이 ABCD가 우리 세상을 이제 바꾸고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ABCD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21세기, 22세기 변화되는 걸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가 되돌리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러한 그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도입되다 보니까 전통적인 직업에서의 구조, 또 미래의 역량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지금 있는 직업이 얼마나 없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지금 이 시대로 가면 현재의 직업 47%가 50년 안에 다 없어진다. 47%는 반이 지금 직장. 요즘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 다 사람이 배달 안 하잖아요. 이 변화의 속도가 과거 50년 변화되는 속도가 10년으로 당겨지고 있고 10년 속도가 1년으로 당겨진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WEF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뭐라고 발표하느냐 65%가 현재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지금 없는 일을 한다. 자,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과거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 미래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 나이가 내 나이는 50인데 실제는 100살 살아가는 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고민이 뭐냐면 우리는 전통사회, 근대사회, 산업사회, 디지털대, 전환시대 네 시대를 다 가려간 세대들이 많습니다. 저만 해도 학교 다니면서 컴퓨터를 배우지 않았어요. 핸드폰 아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전통사회에서는 이게 전혀 없었어요. 전기불도 없던 시대에서 디지털 대전환시대로 가는데 이것은 영국이나 프랑스로서는 300년 동안에 변화된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는 한 시대에 거쳐가니까 그래서 가치관은 계속 변하는데 현장의 규정이나 생활은 과거에 다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을 생각하는 기준이 우리는 과거의 표준에 매달려 있는데 요즘 학생들은, 요즘 아이들은 이미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요해서는 굳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이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이 변화의 속도를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구했던 패턴으로 연구하면 SCI 논문에 실리지 않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산업사회, 지식사회, 디지털 대전환시대이면서 과거에는 인간 기계에서 컴퓨터를 강조 많이 했어요. 또 개인보다는 팀워크, 또 물적 자원도 여러 가지로 있지만 이제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그래서 곧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형식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창의력 또 혼자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보력 여기에 같이 공존해가는 이런 것들을 합치야만이 추구하는 비전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혼자 수학 문제 잘 풀고 영어 문제 잘 풀어서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창의력, 정보 갖추야만이 그 조직에서 리더가 되기도 발전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대하고는 전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게 청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급속하다 보니까 회복 탄력성의 부재는 뭐냐면 한 번에 받을 정보량도 많고 또 실패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그걸 딛고 일어서는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공부하고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그 선배들까지 보장을 가지고 앞만 보고 살았어요. 왜? 지식만 가지고 살던 시대가 있으니까. 지금의 시대는 앞에서 봤지만
혼자의 지식만이 아니라 정보력, 창의력, 협력, 네 가지 요인이 조화롭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과 철학 같은 경험, 실패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모 세대들은 지금은 크는 아이들 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만 해도 이제 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학부 학생이 7,000명인데 7,000명은 일반 학교에 한 대학이나 똑같죠. 7,000명 중에 오프라인을 많이 하죠. 온라인으로 주로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납니다. 저한테 이제 찾아오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교수라고 하다 이제 총장 끝나니까 총장이라고 바꾸고, 총장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냥 하자. 총장하면 이 저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하자. 찾아오면 질문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제가 처음 2번 떨어졌는데 이 방향으로 더 고민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 딱 정해져 있습니다. 2번 떨어져 보고 4번, 5번 떨어져야 그게 실력이 늘고 가는 거지. 2번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상처받으면 미래가 없지 않은가.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적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이런 것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한번 떨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거. 제가 그럼 그 학생한테 떨어진 것은 이력서에 쓰지 않는다. 나중에 성공한 것만 쓰니까 열심히 떨어져라. 제가 인생을 하면. 처음에 당황돼요. 떨어지라는 것은 떨어진 경험이 없다, 실패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열심히 안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여기 중에 실패한 게 없다, 열심히 안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고 지금부터 계속 옆으로 떨어질 실패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러나 도움이 되는 실패는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식물체를 이렇게 만들면 과거에 이노베이션은 혁신을 통해서 단계별로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이파리가 이런 걸로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한 번 할 때마다 좌절과 실패가 따라주는데 이걸 못 견디는 거죠. 이겨내야죠. 저한테도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총장은 복이 있어서 말단 공무원부터 어떤 장관까지 올라갔으니 최고 행복한 사람 아니냐. 실제는요, 합격된 것은 5번인데 실패한 건 10번도 넘어요. 이력서에 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 인생의 전부라고 그런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실패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다시 한번 가자.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학교 강의하다가 우리 지난주에 한 500명 저희는 모여서 공부할 때는 학생 수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모이니까 가면 제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실패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열심히 안 살았다는 얘기다. 실패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그 단계를 넘어서 올라가지 않는다. 자, 이러한 식물을 이런 식물로 만들려면 이런 굴곡을 통해서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식물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사람들수록 이런 실패 경험이 많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획기적으로 만든 사람이 4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는 1955년생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시죠? 이거는 애플이라는 세계적인 대기업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 회사에서 쫓겨나요. 또 다시 이 회사를 들어가고 사회 적응을 못했어요. 이거는 대학도 중퇴해요. 또 이 사람은 해안을 해갖고 어쨌든 돈은 세계적으로 우리 삼성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재벌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보다는 실패했다. 나는 사회 좀 알죠. 자기 공부하고 이분이 암이 왔는데 의학을 공부하고 전통적인 의료를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족적을 남겼어요. 어쨌든
디지털 대전환을 속에서 세계적인 우리 이 환경을 바꿔놨죠. 똑같은 사람 중에 빌 게이츠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이거 다 만들었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마크 주커버그랑 페이스북, 요즘에 유튜버, 마크, 페이스북 이분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세상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자, 이분은 27살에 우리 돈으로 제가 오다가 검색합니다. 27살에 40조억을 돈을 벌었다. 페이스북. 지금 돈 가치 환산이 안 돼요. 세계적인 재벌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27살에 40억을 벌었는데 이분도 대학도 중퇴하고 자기 회사에서 적응도 못하고 다 애플이었어요. 그러나 이 상상력을 추월해서 넘어갔어요. 자,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은 고등학교 졸업자예요. 자, 네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학교 공부는 다 적응을 못해가지고 성적 발표는 미국 성적 발표가 없고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뭐 초등학교만 가지고 1등부터 60등 다 정해져 있지만 미국은 이따부터 안 했습니다. 성적은 없어요. 잘했다 소리는 없고 중퇴하고 적응 못했다고 하는 건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분은 고등학교 학년 고졸인데 난독증이라고 해서 책을 못 읽어요. 눈이 안 좋아서. 근데 버진그룹은 항공부터 우리 종합 상사로 해서 이 네 사람이 디지털 대전화에 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공통점을 통해서 인생의 3원칙이라는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첫째, 정답이 없다. 무슨 소리냐면 공부 잘해야 돈 많이 벌고 출세한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하는 것도 돈 많이 벌어도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좀비공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답이 공부 잘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출세했다고 성공이 아니다. 어떻게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야 그 사람이 성공했다. 그래서 정답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정답은 만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우리가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종로역에 평생교 나오신 분들은 저는 다는 성공했다. 스티브 잡슨이 이미 죽었는데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이 없는데 이분들 네 공통점이 뭐냐면 그 공통점이 다 학교 다 퇴학을 당했어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 최선 대학을 중퇴한 이유가 뭐냐? 학교 가니까 배울 게 없다. 혼자. 왜냐면 디지털 대전 안 가본 세상이잖아요. 처음에 다 이 사람들 다 영어로 Are you mad? 너 미쳤다. 다들 조직에서 인정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너무 부모의 그늘로 가두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정답이 없다는 게 뭐냐면 다 미쳤다 소리를 들었어요. 너는 직장에 조직도 못하고 그 조직에서 왕따돼서 근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우리 어른들이 안 가본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하면 저도 아들 딸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6시간에 논문을 쓰려니까 국제 흐름을 막 파가지 않으면 논문이 안 실어지니까. 근데 저는 전통사회, 산업사회, 근대사회 몇 가지 살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네거티브 세대라고 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전산, 원격, 원주민 시대, 네거티브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는 전통사회. 저는 태어난 게 한국에 태어나고 미국에 공부를 해도 원어민 말들을 영어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어도 미국인 쓰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서 키워서 미국 보내는데 얘들은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그것은 시대가 만들어주는 흐름인 겁니다. 자, 정답이 없고 비밀도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일대기가 다 노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렸던 내용들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좋고 안 좋고 요즘 우리 인터넷 들어가 보면 요즘 막 정치권 청문회 한다고 검색하면 뭐 다 나오잖아요. 응? 저도 혹시 뭐나 거기 나오나 그래서 가끔 저거 쳐봐요. 다행히 나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기 혹시 이거 쳐봐요. 혹시 뭐 이거 우리 이제 잠깐 청문회 간 사람들 가끔 참 만나면 그래요. 총장 나도 모르는 게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검색 차지 해보게. 해보면 뭐예요? 뭐 내가 치울 수 없는 건데. 근데 저도 가끔은 이렇게 해봐요. 다행히 없어서 다행인데 많은 청문회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모르는 일이 이렇게 막 있었네. 어디 그런 얘기해요. 그렇게 변화가 빠릅니다. 마지막은 뭐가 없다고 하는데 뭘까요? 인생이 이제 마지막으로 공짜가 없다. 여기 오신 분들 평생 그래도 막 돈 내고 해야 되잖아요. 딴 사람들은 산에 가고 친구 만나서 막걸리 먹고 또 친구들 만나서 그냥 이렇게 농담하고 3시간 보내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죠. 공짜라는 게 꼭 경제적인 것 말하는 게 아니죠. 시간적인 거, 더 중요한 게 정열적인 거,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도 종로 오셨으니까 저도 오늘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오늘 1시간이나 하면 남는 게 있지 않겠어요? 자,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정답이 없다. 비밀도 없고 공짜도 없다. 공짜 없으면 계속 열심히 나와야죠. 저도 뭐 어쨌든 학교 저희는 이제 70까지 강의가 되기 때문에 저도 한 2, 3년 남았는데요. 끝나면 이제 저도 배우러 다녀야죠. 저도 제 분야에서만 앞서가지 다른 분야는 뭐 앞서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공부해야만이 삶의 인생이 충족해진다. 이런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뭐 전문가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생산 차원을 인풋해서 2, 3차 탄생이 되는 생산품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만드는데 철근, 타이어 막 해서 자원을 활용하는 이러한 미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미래 시대에는 이런 게 아니라 상상 아이디어를 인풋해서 아웃풋과 혁신적 서비스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아까 앞에서 봤던 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를 다 창조적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이러한 인풋에서 아웃풋가 아니라 상상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이러지 않으면 앞서갈 수도 없고 그래야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변하고 있는데 과거하고 달리 상상력, 창의성, 여러 가지 혁신, 실패로부터 배워야 되고 유연한 논리를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노베이션, 혁신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살던 시대는 눈에 보이는 지구 시대, 이제 앞으로는 무한 공간의 디지털 지구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한 세상이 넓어졌기 때문에 실제 눈에 보이는 지구로 살면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저들 시행착오 많이 안 했겠습니까? 제가 시행착오했던 것들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1999년 미국 뉴저지 주립대학에 박사학위 연수학에서 공부를 받습니다. 이제 박사학위 하면서 받고 공부하러 갔는데 가니까 일단 면허를 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임시 면허는 3개월밖에 안 되니까 저는 1년 갔으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면허증을 따려면 열심히 막 아무리 영어 공부를 했어도 또 한국의 교통법규하고 미국의 교통 다르잖아요. 지금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한 달만 공부했겠죠. 학교 공부실 갔다가 면허증 해야 되니까. 그래서 면허 시험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국적이냐 코리아시니까 시험을 한국어를 볼래 영어를 볼래 그래요. 충격받아.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용어를 볼 리가 없죠. 한국어로 클릭을 하니까 컴퓨터에서 선보입니다. 1번 운전 전에는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였어요? 이렇게 문제 끝나고 나서 100점 만점 합격했습니다요. 실기는 몇 점 됩니다. 어떤 거를 시행착오 한 달간 나오면서 주저하고 싶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잘못하면 이게 하나의 한 달의 스토리의 한 대박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이렇게 산다면 한국어로 운전 면허시험을 보는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영어 공부로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한국어를 보고 또 공부할 필요도 없는 것을 한 달간 헛쓰고 했다. 우리 100살을 하는데 이런 인생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잣대로 미래를 살면 이런 시행착오. 저 그래서 이제 다음날, 왜냐면 이제 박사를 봤으니까 아이들하고 어울릴 리가 없잖아요. 혼자 똑똑한 척 하다 그런 걸 다 한 거죠. 다시 만나서 유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어떻게 했냐. 그럼 한국어를 본다고 했으면 되는데 저 스스로 거리를 두고 묻지 않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유학생들한테 야, 어떡하면. 그 주제의 죄는 아파트에 살다가 빨래 들어오면 벌금 물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양말 빨고 베란다에 널고 가요. 한번 경찰에 폴리스가 연락 왔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베란다에다 양말 놓는 게 우리 한국은 기본이잖아요. 난 그것도 모르고 베란다 열심히 막 아침에 수건도 널고 가고 담당 벌금 꽤 물고 있죠. 이건 주마다 주도비는 다른데 뉴에서는 베란다에다가 빨래 널으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다른 이런 걸 보면서 소통하고 정도하고 그래야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 가면 3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가면 더 달라져서 지금은 한국 애비 가지고 다니는 거 다 이제는 다들 한국어 똑같이. 요즘은 논문도 번역기 넣으면 영어가 한글로 다 나와요. 이유 어색한 거 있으면 원어만 보면 이게 나오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특히 지식사회로 갈수록 이 거리감이 엄청 이제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눈에 보이는 지구만 생각하면 무한 공간의 디지털 지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자, 창의적 기업들이 세계를 주문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쪽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제 안 돼. 자,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땅밖에 안 해요. 수도가 암스테르담인데 이 나라는 농업으로 먹고 사는데 우리 면적은 경상도밖에 안 하는데 이 농업 수출의 25배, 세계 수출 2배예요. 자, 이건 뭐냐면 농업 하나만 예를 들어도 젖소 하나를 가지고 젖소에서 나오는 육아공품, 젖소를 개란 유전공학, 먹이는 동자의 씨앗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세계 2번째 수출국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모습을 가고 있죠. 자, 우리나라 농업은 좀 심각한 10년대 농업인구는 지금보다 지금 200만인데 과거에는 50% 2천만이었어요. 2천만에서 200만 이제 이렇게 떨어져요. 어떻게 갈 것이냐. 아까 인구 면당 출산율 1명인데가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농사는 누가 다져요? 그럼 저절로 나오나요? 우리 먹는 건 농사가 나와야 되죠. 먹거리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농업 현대 못하죠. 농산물 가격은 향후 10년 내에 지금보다 5배 올라갑니다. 사람이 없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농학과 교수니까 퇴직하고 하이드로스는 농사지로 가야 되겠다고. 옛날에는 하이드로스살이 갔는지 몰라요. 지금 하이드로스살이 가면 다 망해요.
옛날 거하고 종자도 바뀌었고 요구하는 시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다 기술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농사 잘못하면 망하고 잘하면 성공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처럼 뭐 사업하다 실패하면 농사나 지러 가야지. 근육도 안 돼서 일도 못하고 두 번째 시대가 달라져서 안 되고 이제는 농업도 선진 기술만 있는 사람이 가지 그냥 과거처럼 이것저것 하다 안 되면 농사 지러 가야지 하면 제가 그 사람한테 쫓아서 얘기를 해줍니다. 농사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첨단 기술이 있는 사람만 된다. 이제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삶의 성공 법칙도 달라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총장할 때요. 앞으로 국공무원, 즉 하이드 공무원들한테 제가 특강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현직에 만족하면 안 된다. 계속 공부해라. 그러면서 앞만 보고 가야지. 직장에 열심히 하는 중에만 개인의 개발을 열심히 해라. 그래야만이 자꾸 간다. 실제 이것은 이제 자료에 나오는 건데요. 현존하는 기업은 10년에 40%가 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기술가 많이 쓰죠. 자, 여러분 우리 아는 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20년 전만, 10년 전만 해도 우리 카메라, 후지필름 일본이 세계 대기업이었어요. 후지필름은 지금 존재도 없어졌어요. 왜? 우리 핸드폰의 카메라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카메라보다 핸드폰 카메라가 기능이 더 뛰어나니까 그 회사는 존재도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현재 기업들이 10년 내에 다 없어진답니다. 디지털로 간 기업만 남아납니다. 우리도 달라져야죠.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수업을 이제 가는데 500명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대강당에 500명 출석을 부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500명 20분 소비되잖아요. 그 중요한 시간에. 그래서 제가 개발을 했어요. 제가 자 강의 시작합니다. 핸드폰 없는 사람 혹시 손 들어보세요. 5명 있더라고요. 그 왜 없냐고 하니까 나는 핸드폰 없이 사는 세대입니다. 연세가 몇십니까? 89래요. 그럼 거기는 그냥 봐주겠다고. 학번 써내라고. 그러니까 5명 빼놓고 가만히 있냐면 제 핸드폰을 빼는데 QR코드 꺼내니 지금 여기다가 찍는 사람만 오늘 출석한 겁니다. 이거 어떤 친구 좀 밖에 나갔는데 그 사람 안 온 거지. 30초 만에 출석 500명 딱 된 거예요. 500명. 자, 지금 안 한 사람은 지각자로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온 사람이 출석 안 부릅니까? 라고 그래. 다 불렀다. 언제? 30초만 다 불렀잖아요. 핸드폰 들어서 혈관 흔들고 자, 여기다 대고 빨리 찍으세요. 시대가 바뀌지. 출석 부르는 시대는 이제 아니죠. 요즘에 대학마다 강의실 들어가면요. 핸드폰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출석자 다 책서 다녀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생각도 못해요. 중간에 옛날에 대리답 한 사람도 많죠. 수원장님 소리 다닐 때 대리답 안 했어요 혹시? 요즘은 대리답 못합니다. QR코드 때문에 QR코드를 복사할 수는 없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대리대학도 하고 살짝 도망도 가고 해야 재미도 있는데 요즘은 학교가 그렇게 못해 학생 중간에 학생이 없어요. QR코드 하면 다 시켰습니다. 중간에 없어졌잖아요. 옛날 같은 친구한테 혹시 수업 부르면 대리대학 좀 해주라. 그럼 핸드폰 주가야 돼.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요? 핸드폰 가져와야 지하철도 타고 하는데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간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기업일수록 우리 LG 사장님도 오셨는데 기업이 이렇게 바뀐다 이거라. LG 사장님 오셨습니다. 한번 머리 하얀하신 분입니다. 저희 대학 동문회장 백만 대표해가지고 오늘 제가 강의한 날이고 오늘 특별히 이제 여기까지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노벨 과학상을 제일 많이 탄 데가 되는 이스라엘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테크니온이라는 사람, 여기서 노벨상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평화상 한 분밖에 안 나왔잖아요. 의학상, 과학상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나온 연구소인데 왜 노벨상을 많이 탔느냐 해보니까 이 연구소는 의학과 공학과 약학을 종합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연구하니까 의학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자, 융합해라, 연결하라는 게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만 공부해가지고는 세상 뛰어난 일을 못 만들어낸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노벨 과학상 제일 많이 나는 배출하는데 이렇게 한 분야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분야를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여기서 기사는 감이 달마다 변화가 또 변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려면 자기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를 계속 섞이고 섞어야만이 더 큰 미래를 간다. 전통적인 것만 유지해서는 발전이 없다. 그런 내용을 여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두 가지가 있답니다. 격려되는 실패가 있고 훈장이 되는 실패가 있다. 그래서 저울에 달아서 어떠한 실패는 격려가 됩니다. 어떤 실패는 훈장이 됩니다. 실패가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데 저도 이런 걸 담기 위해서 얼마 전에 실패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축적돼야 된다. 축적된 그 데이터가 오늘은 멋진 실패다 해서 얼마 전에 책을 썼는데요. 이따 선물로 여러 사람한테 퀴즈 맞추는 사람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꼭 그게 스포일러 되고 또 망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실패가 오히려 격려가 되는 거고 훈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이런 거 갖고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한번 뭐가 잘못되면 그냥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 그 방법을 어떻게 하게 이게 좀 개선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단념하게 만든다 얘기죠. 그래서 실패는 또 다른 출발점인데 이력서에 나와 있지 않는 이런 실패가 굉장히 도움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쓴 인문학처럼 두 권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면 그게 성공이고 넘어져서 가만히 못 일어나면 그게 실패다. 이런 책인데 저도 삶 속에서 이제 이런 실패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을 담아서 넘어져도 괜찮은 책을 썼었는데 그 책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배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 핵심되는 내용은 사람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간절한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1984년에 2014년 통장 선거에 나와서 됐는데 임명이 안 돼요. 박정희 대통령인데 사유는 뭔지 모르는데 임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가 박근혜 대통령 상대로 소송을 해서 어쨌든 3년 5개월 걸려서 이겼죠. 이겼으니까 했죠. 근데 11개 대학은 안 되고 저만 됐어요. 그 과정이 순탄만 않겠죠. 국가의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해서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국립대 총장은 장관급과 차관급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각 학교의 재정, 학생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데 알다시피 방송대학은 규모가 국립대학보다 크기 때문에 서울에는 과학기술대학하고 방송대학만 장관급이고 한국체육대학이나 교육대학은 차관급으로 아래입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기준이 높은데 왜 임명이 안 되느냐? 그럴 때 제가 대법원에 가서 마지막 기회를 당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키가 작고 공부를 못해서 총장 안 된다. 너는 접을 테니 다른 이유를 밝혀달라. 그 이유를 알면 내가 내리겠다.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 한 저는
총장대를 내놓자겠다. 그래서 3년 5개월 학교한테 미안했죠. 그런 과정을 겪을 때 제가 다산 정야공원을 찾았습니다. 다산 알다시피 조선시대 정조의 총애를 받다가 정조가 이제 죽는 날, 돌아가시는 날 이제 다산에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은 화려한 공직 생활을 했고 18년은 이제 유배 가서 그래서 18년 18년 죽게 되는데 다산 무덤이 남양주 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에 쓴 책 500권을 다 읽고 무덤에 찾아갔어요. 토전역에 갔는데 다산과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아침 날이 됐어요. 무덤에 있는 사람과 근데 대화가 다 되더라고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그렇게 절박하니까 근데 다음날 주먹이 다 없어져요. 나는 아직 유배도 안 받고 강의도 할 수 있고 이기자 어떤 일이 됐든 근데 감당이잖아요. 그래서 이겨내는 그런 거니까 사람마다 힘든 고비가 다 있죠. 그걸 이겨내면 올라가고 못 이겨내면 가져가는 거죠. 크고 작을 뿐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나와 있는 이런 실패가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모티브지 이런 것이 없이 큰 경기를 안 간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게 무슨 꽃인지 한번 지금 막 우리 한국대학에서 우리 농가대 학장님 오셨는데 이제 전공자가 오셨네. 전공 얘기하니까 바로 오시네. 자, 우리 동진대 오늘 오라고 했더니 오셨네. 이게 무슨 꽃인지 우리가 먹는 쌀 벼꽃입니다. 벼꽃 이렇게 화려한데 이 꽃을 보려면 언제 가야 되냐면 아침 먹고 가면 이런 남들 수술 이게 잘 안 보여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가야 아침 먹고 가면 그렇죠. 근데 이때는 신선한 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저는 30년 이제 농촌청 연구지 갈 때는 다른 거였지만 학교 와서는 얘를 가지고 30년을 요가에 두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사신 35년간 얘하고 아까 꽃을 결혼시킨 겁니다. 근데 얘하고 둘을 찾은 것이 기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에 외예를 한 적이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일본에 6개월, 미국에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중국적으로 그걸 유전자고 들어갔는데 둘을 찾아갖고 결혼했어요. 앞에가 항상 우리는 어머니 붙었습니다. 사람은 아버지도 많이 쓰는데 항상 어머니 아버지 결혼시켜서 얘가 나오고 또 얘가 나오면 검게 보이잖아요. 큰 거하고 결혼도 시켜서 그래서 결론은 히스리즈라고 하는 것이 색소의 종류인데 시아니드스 불법사이드 200에서 2000을 25년 동안 10배를 높였습니다. 높이는데 그림 하나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 돈이 들어간 게 얼마냐? 얼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100억이 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 논문이 141편의 논문이 나왔고 이거 하면서 특허가 21개로 이것을 저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 국립대학 교수가 셋이다. 서울대학에서 박사 논문이 4개가 그러면 뭔가 좀 허튼 거 아닌 것 같죠? 그래서 2개가 틀에 슈퍼자 검색하면 나옵니다. 2개를 만들어내는 제 인생을 같이 쏘네요.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30년 되고 이거 하니까 끝날 때 되더라고요. 하나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이게 이건데 이 검게 보이잖아요. 검은쌀. 근데 사람들은 검정쌀이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검정쌀이 아닙니다. 퍼플 라이스. 퍼플이 뭐죠? 자색입니다. 우리 육안에는 검은. 논문을 블랙 라이스면 SCI 논문에 통과가 안 됩니다. 퍼플 라이스인데 또 자색도 종류가 우리 색소 중에는
스펙트럼이 쫙 있잖아요. 검게 보이는 것은 열을 진해가지고 검게 보이는 거지. 이걸 옅게 하면 자세로 보입니다. 자세로 있는 사람이 없네. 이 자세인데. 여기 예. 가대 입고 다니는데 그분이 제 식구예요. 제가 저 자세를 좀 하니까 하고 오잖아요. 이 통한 건 아닌데. 이 쌀은 우리 몸에서 생긴 혈당 활성산을 없애는데 제일 귀한 쌀이에요. 자,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나와서 이게 있죠. 시중에서 고물쌀보다 진한 정도가 많이 넣으면 검어서 밥을 조금 먹어요. 오늘 이것을 여기 오신 분 중에 연세가 제일 많은 사람한테 한번 드리면 어떨까? 자기가 밝혀야죠. 그래. 그럼 더 높은 사람이 나오면. 자, 저기 86세 되시는 자치회장 계시고 세상에 오늘 보이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꾸 젊어져야 돼요. 몇 년생이세요? 저 입니다. 이거 39년생. 네? 39년생. 3구년생 위에 또 있습니까? 예? 그위 없죠? 그럼 나와서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3구년에 가장 가까운 것도 한번 흔들으세요. 아니, 쌀은 시중에서 못 사는 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가세요. 딴 사람도 내려야지. 또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자, 39년보다 바로 밑에 또 이런 또 우리 윤식이는 아직 멀었을 것 같은데 몇 년생이세요? 네. 44년 1월생. 자, 44년보다 왜? 손 들으세요. 없죠? 나오세요. 저기 일단 뭐 하나 그렇죠. 이거 보면 살펴서 많이 씁니다. 자, 이건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게 갈색인데 이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고면병에다가 대리뼈에 들어있는 이거 쌀 결합해서 탁시콜린이라고 하는 당뇨 억제를 성분하는 것을 교배에서 나왔어요. 세계적으로 탁시콜린 들어있는 물질, 탁시콜린 어디에 들어있냐면 양파 껍질에 있는 겁니다. 양파 껍질, 소나무의 껍데기에 있는 빨간 고기만 들어있는 색소를 쌀에 넣은 겁니다. 유전공학이 아니라 교배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일본의 특허를 출원을 돼 있고 지금 생산되는 쌀은 이롬이라고 하는 황성주 생식에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쌀은 당뇨가 있는 분한테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당뇨 혈당이 식후에 27%가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먹고 한 혈당 재면 혈당이 tus던집니다. 제가 갑자기 약장사인 것 같아요. 제가 연구한 걸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자, 나오세요. 또 한 번 또 있으면 나오지. 여기 왔으니까 드리지 뭐 안 되지. 네, 당뇨쌀입니다. 꼭 먹어야 된다고 하는 분 있으면 우리 서원장님한테 얘기해 주면 몇 분은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워낙 고가라서요. 제가 소개하면 물건 장사했다 할까봐 그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 있으면 우리 손영아 원장님한테 부탁하면서 뵙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기적을 나오는데 올 때 이천에서 천 왔다 이천 올라갔어요. 천 왔을 때 잠을 못 잤어요. 며칠. 흥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선한흥분 얘기 안 해주겠지만 자기가 성취했을 때 그 흥분이 있잖아요. 잠도 안 오고 붕 떠서 괜찮아요.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거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총장 해보니까 그 자리 갖추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만. 그런데 이 쌀연구에서 설명하고 왔을 때 이 쌀을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 박순식 교수라는 은사님. 제가 아까 했지만 박사 서울대학에서 내일 나오고 또 교수를 새 만들어 그런 성과도 있었지만 그럼 저만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은사님이 저한테 다 줬어요. 세상에 스토리가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은사님은 저는 이거 분석에서 참는 일만 열심히 했고 이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통일사라고 다 알 겁니다. 통일사를 만들었던 주인공의 제자였어요. 서울대 허문회교수의 제자였는데 이분은 이걸 만들어서 다 공이 나왔는데 특허를 낼 때 이름을 넣죠. 내 이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지리산, 설악산 선생님 갔는데 왜 빼라고 합니까? 뭐가 자신이 없습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상을 다 받았잖아요. 어쨌든 훈장도 장갑도. 상은 저 대한민국에서 농림수산축산부 하면 메인 자리는 다 받았어요. 왜? 성과를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은사님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딴 사람들이 야,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 박순직 교수님 하면 대한민국에서 농업한 사람들은 모르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여기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지리산 천안고에 갔는데 저 손에 딱 잡고 있어요. 세상 살면서 이런 복이라는 게 선생님 말하는 공이 있는데 공을 반 딱 자르면 이 공이 풀러가냐. 공을 한쪽으로 모아야지. 공을 내가 반쪽에서 갔는들 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공을 다 이곳 앞에 다 넘기니 저는 저번에 또 테스트하는 줄 알고 또 대답을 안 했더니 또 큰 설악산 지산 가서 또 그래서 왜 빨리 이걸 특허를 빨리 출연 안 하냐. 빨리빨리 과학은 빨리빨리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쌀은 일본, 미국의 특허 한 번 특허 내는데 지금 많이 나가는데 3천만 원이 들어요. 미국에. 개인 돈도 3천 특허 내려면 그럼 22개 제가 이제 지금까지 21개 냈고 하나가 이제 남아있는데 이 3천만 원씩 하면 돈 계산해도 엄청나잖아요. 제 돈으로 했겠어요? 다 나라가 다 줍니다. 대한민국에 선진국에 왔다는 것은 성과만 나면요 막 좀 엄청나게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전 프리어튼에서 내면 계속 되는 게 그것도 경쟁이 치열하죠. 더군다나 한국방통위대학 하면 열악한 겁니다. 서울대학 제쳐놓고 방송통위대학 다 준 이유가 뭐냐. 이런 성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냈고 국가에 기여를 했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왜 또 장사하면 돈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근데 고위 공무원은요 퇴직하고 2년간 옵션에 걸립니다. 금년까지는 하면 안 돼요. 딴 사람들은 퇴직하고 기획장도 하고 어디 경계하잖아요. 저는 2년간 혹시 뭘 할지 모르지만 저 스스로 2년간 경쟁이 하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요. 지금 2년간은 연금만 딱 받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9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부터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방송대 제자들 동작 필요한 사람은 다 배포 크게 누려야지. 이거 나만 가지고 돈 벌여야겠다. 이런 시간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원하는 사람 그 대신 우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기본 1억 하고 다 배포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대한민국 당뇨 환자를 100에서 50으로 줄이는데 먹는 통해서 만들어 놓겠다. 그래도 이런 비전 꿈을 가져야지. 제가 돈 그래도 좀 조금씩 들어놓은 것은 또 장학재단 있기도 하는데 가끔 오실까 그래요. 나한테는 꼼꼼을 줬냐고. 꼼꼼이 더 큰 게 있죠. 그럼 명예도 더 큰 계좌들로부터 사랑받는 게 더 큰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동안은 왜 나한테는 꼼꼼을 줬냐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내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전문가들이 아니시니까 이 기적의 역사의 시다님입니다. 이런 과정에 그럼 한 번에 다 보였느냐? 아니었습니다. 캄캄한 국가로부터 프로젝트로 10억을 받았는데 성과 안 나오면 큰일 나지. 얼마나 소주하겠어요. 논에 가서 기도하고 또 논에 가서 저는 학교 오면 걸어다니는데 논에 가면 뛰어다니면서 이번에 제 후임된 교수 실명 안 하는데 그 교수한테 논에 오면 저한테 야 논두렁에서 뛰어라. 학교에서 걸어다니는데 여기가 현장인데 뛰어다니라. 걔가 막 저도 논에만 가면 막 발이 빨라져요. 왜?
이것도 해, 이것도 하고, 교배 이것도 해, 저것도 해잖아요. 눈이 막 번쩍번쩍하지 왜? 해가 뜨면 얘들이 시들시들해지는데 새벽에.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매달렸던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지치지도 않았고 신났어요. 감은 나오니까. 이제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은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느냐. 인생시장은 논에 갈 때마다 오늘이 전부지. 신났어요. 새벽 5시에 수원에 세종에 농장이 있어. 같이 선생님하고 경쟁했어요. 누가 빨리 가나. 근데 제가 한번 늦죠. 우리 선생님 서울서 수원 내려오고 저는 세종에서 올라오고 만나면 속초다 새벽 첫 지하철 타고 논에 가면 잘 안 보여요. 그럼 랜턴 가방에다 처음에 그럼 해 떠오르잖아요. 그때부터 정신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 9시 출근하면 그때는 일 다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 그때 나와요. 하면 보이는 게 안 보이죠. 그럼 이것은 그냥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성 쌀을 만들었던 것은 용어만이 아니라 거기에 보이지 않는 분석 기술, 또 제 학력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방통대학교 서울대 의대잖아요. 서울대 의대 제가 노화옥제 쌀, 항암쌀 만든다는데 암의 이런 메커니즘 이거 모르고 연구하면 안 되잖아요. 저 이력서에 없는 서울대 암센터, 일산의 암센터, 서울대 의과대학, 약학대학이죠. 우리 학교 앞에 있었어요. 저는 시간만 나면 교수하면서도 거기 학생으로서 등록금 내고 계속 공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농학과, 의학과, 식품 세 가지를 계속 하니까 계속 논문이 많이 나올 수 있었고 많은 사람도 그래. 저한테 무슨 어디 뭐 뛰어난 무슨 머리가 있었겠어요? 저 다른 것들과 연결해서 다른 걸 만들고 계속 하니까 내 것만 고집하고 논에 가서 실험실에서 실험만 했으면 이 결과 안 되겠죠. 제가 농업을 연구했지만 의학과 식품 세 가지를 융합하고 연결하니까 큰 결과를 나타났듯이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한우물을 팔아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우물 파다 물 안 나오면 어떻게 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저는 3개월을 팔아. 3개월 파다 보면 그 우물이 다 연결되고 그 연결된 게 큰 성과물이 나옵니다. 하나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공의 일인데 근면성의 후퇴나 왜 나왔느냐. 저는 요즘에 우리 사회를 보는 분이 이번에 이제 추석 때니까 연휴를 막 길게 해줘갖고 휴일을 길게 해주니까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전 기업을 안 해봤어요. 나라가 왜 휴가를 막 휴일을 줘요? 휴일 주면 국가에서 공급 줘야죠. 그러지 않나요? 나라 대통령은 이름 팍 쓰고 기업 사장들은 자기 직원들 공급 주라고 이거 논리로 안 맞잖아요? 제가 뭐 그 말 아직 말할 기회가 안 돼서 못했지만 우리 LG 사장이잖아요. 대통령한테 공급 LG 직원들 공급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추석날 하루도 쉬게 해서 막 놀자. 우리 뭐 52시간 뭐 우리 근로자의 그 복지를 위해서 필요해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우리 독일 간 우리 근로자들, 광부들, 강사들 몇 시간 됐을까요? 70시간, 80시간 했을 겁니다. 잠도 안 자고. 또 청계천 재봉틀 한 분들 이렇게 쓰고 보면 하루에 잠도 안 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걸로 해서 우리 경제를 세워놨는데 지금대로 보면 무조건 다 제가 그러죠. 우리 학생들도 52시간 이상 공부하고 학생들도 쉬어야죠. 52시간하고 53시간 공부한 사람들은 벌점을 주자. 말이 돼요? 좀 역설적이지만 왜 이렇게 자꾸 노는 날을 늘려요? 그건 회사 사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 회사 사장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제 딸이 SK 다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빨리 퇴근하라고 하고 눈 많이 온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회사가 알아서 다 해요. 근데 왜 나라가 막 휴일을 막 줘요? 더 일할 때는 더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부도 52시간이 아니라 100시간 그렇게 해서 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통사회에서 대한민국이 3050 클럽에 들어간 것은 세계 7번째야. 3050은 뭐냐면 우리 경제가 3억 달러 이상, 인구가 5천만 이상 해서 50 클럽이라고 하는데 세계 7번째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 들어올 때는 우리 선배들이, 조상들이 근별해서 온 건데, 근데 지금 갑자기 와서 조금 잘 산다고, 선진국 문턱에 왔다고? 그 대기업 때문에 온 거지. 우리 전체가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참, 우리는 정말 근면성 끝에 큰일 났다. 저 조중동한테 쓰고 싶은 게, 국가가 휴일 연장했으면 국가가 다 보상을 해줘야지. 국가는 보상 안 하고, 한 달만 쉬라고 하지, 아예. 그럼 투표율 많이 올라나? 누군가 많이 표 찍어줄까요? 찍어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 자꾸 놀리고, 우리 옛날에 토요일 휴가 얼마 안 되잖아요. 토요일 휴가한 거 선진국에서는 30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우리는 불과 토요일 쉰 지 얼마 안 돼요. 또 막 국경에 중간에 뭐 휴일 있으면 또 막 다 쉬게 한다고. 그럼 이제 내년 가고 또 선거 또 치우면 뭐 더 놀게 하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을 좀 다 달라고. 뭐 기업들이 세금폭탄 맞을까 봐 얘기 안 할 거예요. 그죠? 뭐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정부에 대고 이렇게 휴가를 많이 주면 우리 기업에 돈 나가는 건 누가 책임지냐? 대통령 책임자라고 하면 또 세무조사가 올 테니까 안 할지 모르지만 전체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정책 하면 안 되죠. 그 사상이 아사질이죠. 저도 제가 그랬어요. 내가 통장을 다시 한번 하면 비가 많이 온다. 전 직원 출근하지 말라.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걸 그 기관장이 재량껏 알아서 할 일이지. 또 그 공무원법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기관장이 책임진다고 하면 되니까. 그게 조직에 오시는 거지. 그걸 국가가 인위적으로 막 휴일을 늘리고 막, 나라 경제를 어떻게 되라고. 저는 국가가 근면성, 열심히 살게 하고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 것은 맞대요. 그래서 저는 선거에게 첫 번째로 나눴어요. 두 번째는 창의력이 강한 경제, 빨리 전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전환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 추락 때문에 선생님들 제일 고민이 많대요. 왜 고민이 많을까? 가정에서도 관리 안 되는 자녀를 학생한테 맡겨놓고서 선생님한테 왜 해결하라고 하니까 집에서도 부모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체육선생님들 알아요. 체육선생님이 제일 어릴 때요. 뭐라고 하냐면 달리기를 시켰어요. 경쟁을. 5명이 뛰었어요. 한 5등짜리가 와서 나 왜 스트레스 주냐고 따진대요. 이게 되겠어요? 얼마 전에 전 제자들 유치원 원장 제자가 있는데 요즘 자녀들을요, 강남에 있는 자녀들은 녹음기가 조그만데 유치원 오는데 다 녹음기가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유치원 오면 옷부터 검사한대요. 녹음기 들었나. 근데 이거 아직 공개 안 됐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자니까 얘기를. 녹음기 많은 걸 다 유치원 보내면 다 넣어서 보냈대요. 여기는 그런 건 없겠죠? 기업선생이 농구를 시켜서 농구 넣는 걸 연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던지다가 한 학생이 와서 왜 나를 스트레스 주냐고. 그럼 뭐 항의하면 아동 폭력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선생이 제일 어릴 때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사람도 체육선생이잖아요. 근데 체육선생 아는 분한테 왜 현장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19세기의 선생님이 20세기의 교실에서 21세기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은 21세기, 선생님은 19세기, 교실은 20세기, 개교는 300년 차이. 그러니 선생님들이 과거에는 선생님이 우리 나라의 지도자였고 선생님 잘 그림자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림자가 아니라 와서 폭력했더라고. 그렇다고 하니까 제일 어렵다고. 저도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현장이 너무 심각해서 담임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자, 실패 얘기 뭐냐? 아까 얘기했죠. 회복탄력성 한번 달리기 하다 5등하면 인생이 5등인 걸 알고 막 거기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점수를 못 매기게 하잖아요. 등수가 없어요. 다 아시죠? 등수 매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등수가 매겨서 직접 짜고 기회죠. 다만 너무 어렸을 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직접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1등부터 300점까지 쫙 붙이는데요. 학교 게시판에다가 얼마나 충격. 저는 남녀공학이었어요. 반은 남자 반은 여자. 그러니까 세 개는 남자 반, 세 개는 여자 반. 1등부터 300점 붙이는데 제일 뭐가 실패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얘가 내 몇 등인가 알고 어떡할까? 그거부터 얼마나 막 자극되잖아요. 근데 이 공개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직접 충격이 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 충격도 필요하지. 근데 이걸 못하게 지금 시험 안 보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교육정책. 다만 시기가 문제지만 자극은 줄여야 되죠. 직접 작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건데 그걸 그동안 교육당국에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직접 작업을 줘야 되고 이거 브레디드 러닝하고 프리 러닝이 뭐냐면 이걸 바뀐 겁니다. 요즘 원격 교육으로 새로 바뀌었잖아요. 20세기 교실이라는 뭐냐면 과거에 가르쳤던 대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 저희 때는 구구단을 한글을 아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때부터 했거나 4학년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구구단을. 지금은 구구단은 다 집에서 해가지고 가야 되고 한글은 지금 다 코딩해서 가야 돼요. 학교 가서 한글 했다가는 얘는 뒷떨어진 애예요. 그럼 우리 시대가 학교라는 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프리런닝은 뭐냐면 학교에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따라주면 안 따라주죠. 선생님들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21세기 학생 가르치려면 21세기 교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제일 고민이 50, 60대 선생님들, 60대 선생님들 간부들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교장이나 교감되는 선생님들은 강의를 안 가르치지만 교장보다 평사도 많잖아요. 이 교사들은 컴퓨터도 다뤄보지도 안 했던 시대의 선생님인데 지금 디지털 네거티브 시대, 그러니까 디지털 원주민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다 줘서 이른다. 이런 교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부터 50년 선생님들 명탐은 다 워낙에 해줘야죠. 워낙에 명탐은 주고 다 나오게 하고 젊은 사람은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왜 잠자요? 애들이 잠자고 싶어 잠자겠어요? 재미없으니까. 그러면 디지털 행방을 통해서 잠자는 애들 깨워줘야 되는데 왜 못 깨워주는지 모르겠어요. 컴퓨터는 다 1인당 하나씩 다 극복을 했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근데 운영을 못해요. 왜? 19세 선생님도 어떻게 가르쳐요? 못하지. 선생님들도 고민, 학생도 고민. 왜 사회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죠. 필요하게 빨리빨리 환원시켜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 지덕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죠 이제. 체력을 길러서 저항력도 이겨보고 넘어져도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달리기 선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대표로 나갔는데 얼마나 열이 강했냐면 다리 무릎이 다 깨졌는데도 이게 된다고. 지금 애들 같으면 제 무릎에 학부모는 애들한테 상처를 보여줘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운동선수 나와서 하루에 넘어졌는데 또 안 달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막 죽으라고 달려서 성적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회복 탄력성 하나만큼은 딴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저와 이렇게 이겨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넘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19세기 교사가 20세 교사, 20세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 폭력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물론 학생들 가정의 문제 있지만 학교 문제도 그 못지않게 있다. 그러니까 학생과 학교와 학부모 갭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학교와 문제가 생기면 교사한테 책임질 게 아니라 학교가 다 저걸 해야 되죠.
시간이 좀 너무 오래 했죠? 마무리 막 하겠습니다. 자, 형식지, 신체지, 압력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을 형식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에 의해서 하는 형식지. 신체지라고 하는 것은 부딪히면서 습득한 지식.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볼을 다루는 것은 현장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터득한 지식입니다. 그건 교과서에 안 나와요. 뛰면서 터득한 지식인 거죠. 암묵지는 뭐냐? 공부하는 행간에 터득한 지식이죠. 제가 그 슈퍼잡이 홈이 만들 때 터득한 지식은 뭐냐? 대한민국에 이 쌀을 만들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또 이 새벽에 나가서 얘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단군 일에 만들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런 자부심이 생기니까 만들어낸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우리 은사님과 저와 제자들과의 합작품으로 만들어냈어요. 상은 저한테 다 왔지만 전 제자들한테 박사학위를 주고 교수를 다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건 성공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형식지가 중요했는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형식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하나의 참고 자료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기본적인 걸 해줘야 된다요. 수학이나 물리학, 화학, 기초학은 고전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수능 과목이 몇 과목이냐면 엄청 많아요. 처음에 만들 때는 몇 과목 안 됐어요, 손가락. 근데 계속 선생님들이 로비에 의해서 내 과목에 수능 과목에 들어가야 선생님의 가치도 또 국가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탐구, 과학 막 계속 또 직업탐구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만신창의 수능이 됐어요. 대한민국 수능은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못 없애냐? 수능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1, 2천 명이 아니에요. 몇만 명이에요. 저는 교육당국 같아요. 수능 당장이 없어라. 미국 SAT처럼 바꾸든지 수능을 여러 번 실시해가지고 패자 부활전도 있어야죠. 인생 패자 부활전. 저는 패자 부활전으로 여기 올라왔어요. 저도 서울대학교 안 나와서 저 방송대학 나와서 충남대학 하고 그때부터 깨우쳐갖고 죽기 살기로 이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올라왔잖아요. 세상에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요즘은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세상에. 패자부활전 있는 사회야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흥민처럼 또 유명한 가수들이죠. 가수들이 그 유명한 그 가곡을 만들어내려면 그 사람만이 느끼는 음악의 재주가 있는 거죠.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또 저같이 악착같이 쌀 만들어내는 것처럼 모자란 사람만이 하는 일이에요. 저도 참 기적이었죠. 잘못했으면 그냥 저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저 운 좋게도 결혼을 잘해가지고 친구가 서포트 잘해줘서 이럴 때 이런 말도 해야 하잖아요. 이 안목지 공부하는 과정에 직장하면서 느꼈던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학교 성적만 좋은 형식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이런 형식지가 중요한 시대는 지났고 손흥민처럼 유명한 연예인들처럼 우리 저 한류 열풍 많잖아요. 이게 다 신체지죠. 안목지.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 했어요. 스테이 헝그리. 그러니까 뭐 배고파. 스테이 플리시. 바보 같으라가 아니라 우직하라. 한 길 우직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온다. 이 해석이 학당마다 달라요. 뭐 헝그리라 배고파라. 플리시 바보처럼 안 되죠. 이런 말 했겠어요? 우리말로 저는 갈망해라. 뭔가 괜히 추구하여야만 성공한다. 플리시. 바보가 아니라 우직해라. 바보. 저도 바보같이 막 살았죠.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해보니까 이 말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갈망을 하고 하다 보면 뭔가 이루어진다. 또 우직하게 가야지. 하다가 안 되면 되돌아서면 안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실현 없이 험한 사람도 없고 또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보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본질은 외상 질문한 것이고 질문 찾는 것이다. 그냥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파일이 필요하면 녹화할 테니까요. 시간 때문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요즘 학생들은 한문 얘기하면요, 초중고 다 한문을 안 가르쳐요. 선택이래, 선택. 그래서 한자 중에 약 1000자만 알아도 되거든요. 저는 제가 어떤 역할을 한다면 한자 10개, 1000자를 알려주면 되죠. 왜냐면 동양의 뿌리가 한문인데 한문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훌륭한 농부는 비가 오나 가뭄이 오나 밭을 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겠다. 비 온다고 농사 안 짓고 가뭄 온다고 농사 안 지면 농사 망하죠. 훌륭한 농부 비가 와도 가물어도 계속 가서 논을 매고 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시사가 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내일을 준비하는 재료다 얘기 했는데요. 항상 이런 한순간 신부단이 있습니다. 자, 꿈을 불러온 민들레 교육하는데 제가 이제 방송대에서 30년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제자만 해도 10만 명을 길러내고 전체 한 100만 명 졸업자가 되는데 이 중에는 정말 민들레처럼 우뚝적인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실명되면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훌륭한 성각들이 제가 총장된 거니까 다 공개하고 나왔어요. 실명을 시간이 밝혀도 좋을 텐데 어쨌든 제가 물어봤더니 다 이제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대표님 한 사람은 신안을 인정하는 진욱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법관에 등장한 조대현 대법관 다 저희 대학을 나와서 현직 정치인들 얘기 않겠습니다. 정치인 동안을 말해서 어쨌든 인터넷처럼 매혹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회복 탄력성을 살려서 후반전 이렇게 인생을 공부해야 성공한 사람들이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이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면 아까 3기, 4기 인생을 훌륭하게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결계하는 멋지신 하나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써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불안한 사람도 있고 지루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삶이 지루한 사람은 자기 능력 개발을 멈췄을 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같은 사람, 나 인나는 대로 할 게 없어.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은 지루합니다. 그럼 왜 지루한지 이유가 있죠. 오늘 평생도 나오신 분들은 뭔가 어디 갈 거라고 봅니다. 지루하다면 빨리 개발을 해라. 두 번째, 불안해. 내 건강에 대해 불안해. 내 직장에 대해서 불안해. 젊은 사람 어떻게 살고 불안한 사람들은 뭐냐? 내가 오는 앞날에 대한 이 도전에 대한 것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려면 일로 가야 되는 일로나 어떤 일을 찾아서 몰입해라.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영국의 철학자가 했던 것을 제가 따왔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지루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몰입해야 된다. 몰입에 성공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젊은성 창의성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대전한 시대에는 계속 내가 했던 것을 다른 쪽에 융합하고 연결해서 내가 미술을 그렸습니다. 음악도.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딱 멈추면 제가 했던 다른 것을 제가 작년에 이제 퇴직하면서 전문 서적은 다 우리 후배들한테 다 제 책이 많았겠죠. 연구실이 다 놓고 내가 썼던 책 4권만 가져와. 나머지는 후배들한테 다 주고 이제 다른 데 간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인문학 공부를 해서 책 쓴 게 멋진 실패라는 책을 끝나고 쓰라니까 너무 140번 쓰는 것보다 인문학 2번 쓰는 게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문학을 하시는 분들 왔는데 문학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존경을 합니다. 문학 하시는 분들은 모든 인생의 정점에서 세상을 관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문학 하시는 분들한테 찬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냥 생략했습니다. 수평적 확장보다 수직적 진보라는 뭐냐면 수평적 확장은 하나에서 둘을 만드는 거고 수직적 진보는 하나의 0에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 0에서 하나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면 그게 또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과보다 가정이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가정이 출산 거지 결과는 가정의 평가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